안녕하세요. 고수 송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이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외국인이 한 1조 1천억 원대 그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해서 프로그램까지 5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매도가 이 배터리 쪽이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 기업에 좀 집중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에 조 단위 매도가 관련된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LG화학이 작년에도 한번 그랬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단기적 이슈를 보이고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하지만 이제 한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흐름은 크게 추세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지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키포인트 차원에서 드렸었죠. 예, 그 상단에서 갭을 메우러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요약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최피크였죠. 왜냐하면 6월 달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미국 연준에서는 아직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는 없다. 네, 이런 걸 이제 나왔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시장의 흐름을 딱 바꿔버리는 게 델타, 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향후 정책 면에 보면 8월 달까지는 큰 이벤트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골디락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수는 뜨겁지도 않은데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인데 안에서는 지금 뜨겁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죠. 음,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예, 성장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475, 저번에 핫하게 올라갔던 게 1.7, 1.8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1.475니까 정책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이어가고 나서 그 문제가 됐을 때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또 내려오니까 전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1.475 구간에서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을 중심에 상당히 핫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가상화폐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런 수급도 개인들의 수급도 수익률을 찾아서 이쪽에 이어지는 모습이고 워낙 가상화폐는 이제 핫하게 가는 강하게 가는 그런 어떤 수급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런 수급하고 딱 맞았을 수 있겠죠. 워낙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수급이 줄은 거고 최근에 그 고객 위탁금도 줄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67조 8천억 구간을 또 지키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통해서 진단 키트, 시젠 같은 기업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 올라왔고 거기에 백신 관련해서 또 개발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G라든지 그런 기업들 많았습니다.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뭐 진호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리고 CMO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왔었고요. 오늘은 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히든 유망주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어떤 수익을 좀 거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그리고 진단
이런 부분하고 CMO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 수급이 다시 신약 그 바이오 기업들의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흐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장주가 가는데 이게 수급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제 미리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보신 분들 쭉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흐름을 쭉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송재호가 그래도 좀 추세를 잘 타고 가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또 소개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네. 음, 일단 시장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 요약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제목은 제2의 나이백 바이오 종목을 찾아라. 이 나이백 종목은요. 제가 5월 달에 이런 뭐 주식창에서 1호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 이제 핵심 유망주로 보내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종목으로 나이백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알려서 제가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되게 뭐 SM 시리즈, 뭐 하신 시리즈, 이번에는 이제 나이백 시리즈.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예, 저 소개를 또 하고 하니까요. 또 바이오 관련해 오늘은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두 종목을 또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 또 알아두시면 또 다음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모르신 분들은 또 있을 거고 잘하신 분들은 또 되새기면서 이런 구간에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오늘 5월 달에 주식창에 드렸던 핵심 유망주 나이백 오늘 상한가 달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바이오 종목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지수 네, 네,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네, 5월 달에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네, 그래서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 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네, 방송에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단의 영역권에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뭐 장중에 뭐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오고 그랬던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쭉 이 120선 라인대에서 보니까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 나왔습니다. 급등. 네, 급등 패턴이죠. 제가 교육에서 항상 말씀드린 급등 패턴이 모아지면서 전반적으로 3만 원 초반대부터 5만 5천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망주 관련해서 이제 PPT 내용 쭉 올려서 보면 핵심 유망주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보통 보내드리는데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나이백 관련해서 플랫폼 바이오 기업 관련해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가를 이제 5만 원 정도 했는데 5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요. 만약에 핵심 유망주 통해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달성하고 제 핵심 유망주들은 대부분 다 목표가를 다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한번 네,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나이베 플랫폼,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핫하죠. mRNA 유전자 관련해서 전달체 기술 이전 체결하고 있고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 하반기부터 있다는 점, 8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에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업.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근거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백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움바이오 관련해서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따블입니다. 예.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 6월 달에 공개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공개 방송 이제 보조하게 19,000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000원에서 23,000원 왔으니까 20% 상승했네요. 오늘 수급상으로도 예, 올라왔고요. 예, 제가 공개 방송에서 바이오 종목 성장주 제가 그 실적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천스탁으로 가게 되면 예, 천스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걸맞는 제가 오늘 소제목은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네, 천스탁 시대. 네, 예, 주인공은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코스닥에서 IT하고 바이오 쪽이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여기에서 이제 한 20%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식창에 있는 채팅방에서 네, 무료 공개 방송 하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그때 알려드린 종목인데 벌써 20% 올라왔는데요. 장중에는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뭐 상신 EDP도 공개 방송에서 최근에 알려드리고 했는데 또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간 종목 말하면 날 새겠죠. 근데 어, 근데 그분까지 말 안 하고요. 이제 바이오 종목이니까 작년에도 제가 예, 그 TM바이오는 이제 만 얼마인가요? 상당히 이제 아래쪽인데 예, 더블의 그 상승이 이어가졌습니다. 이때도 예, 이만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수익률 그 환경의 수익률 대회 1위 할 때도 예, 그러니까 바이오 제 IT하고 바이오 쪽으로 이제 달성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예, 보여드린 거니까요. 예,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네,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기업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 종목 네, 관련해서는 이제 네온 이문텍이라는 기업을 좀 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이제 배우기 어렵죠. 예, 영어도 뭐 파이프라인 기술도 이상하게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임상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만 잘 알아두셔도요.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바이오 쪽은 수급으로 갑니다. 바이오 기업은 이제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으로 가죠. 수급인데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의 물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가치가 향후에 뭐 몇 년 후에 이제 기술 이전할 수 있는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가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가. 지금 이제 개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글로벌 시장에서 만약에 이 그 폐암 쪽인데 폐암 시장이 한 해 동안에 만약에 뭐 5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그러면 그만큼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예, 그렇게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술 이전할 때는 뭐 적게는 뭐 2천억도 할 수 있고 뭐 1조도 하죠. 최근에 그 한미 약품이 뭐조 단위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오늘 또 네고캠 바이오도 이제 13% 정도 올랐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치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네,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 워낙 신약에 그 관련된 악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에 뭐 너무 많이 주목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좀 유입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과 재료 측면에서 얼마나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연결점이 있으면서 예, 거의 이제 바이오 쪽은 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묻지마 투자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임상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전임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임상 1상이 있습니다. 임상 1상이 있고, 그 다음에 2상, 네, 그리고 3상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나눠서 그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상 2상에 A, 뭐, B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서 그 전임상은 동물의 그, 이제, 약을, 신약물질을 투여해서 이제 효과를 확인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임상하는 부분은 여기서 효능을 입증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그 환자들에게
이제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임상 일상에서는 100명 이하, 100명 이하, 이상에서는 한 100에서 한 300명 이런 식으로, 삼상에서는 이제 뭐 300명에서 많게는 이제 1000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많이 없죠. 그렇게 뭐 조 단위로 없죠. 그래서 외국의 빅파마들의 돈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임상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신약 가치가 높을 때가 임상 2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넘어가서 3상이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가장 비싸게, 예, 비싼 어떻게 보면 신약의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보통 그랬는데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워낙 신약 물질이 좋으면 임상 1상이라든지 2상에서 많이 기술 출처를 합니다. 근데 가장 높게 책정받을 때는 이제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시점. 네, 이 구간에서 많이 기술 이전의 금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했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 빅파마 기업들이 받아다가 그걸 가져서 신약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합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약 금액을 이제 계약했던 금액을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성공을 해야지 많이 1조면 1조에 대해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조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성공 확률이 낮아요. 거의 10% 이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막 신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자체 내에서 기술 이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자체 내에서 임상을 성공해서 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팔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팔로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의지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또 글로벌로 가게 되면 글로벌에서 이제 이런 과정 다시 임상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거치는 게 가장 최고로 이제 값어치를 받죠. 이런 내용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네온 이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때 상장 가격은 7,500원인데 이제 상장할 때 높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단이 한 9천 만원 구간입니다. 만원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하단 영역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9,980원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9,98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좀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애군 기간 일부 수급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런 구간에서 본다면 이제 매물대로 보면 바이오 종목이 만약에 살짝 올라왔다 내려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12,000원대에서 가다가 또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바이오 종목이 핫하게 간다 그럴 경우에는 매물대가 가장 많은 쪽이 이제 14,000원 구간부터죠. 13,000원, 1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상장할 때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전략 측면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차트 기술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왔을 경우를 타이밍이 제일 좋겠죠. 아니면 지금 바이오 종목 핫하게 하면 이렇게 분할해서 대응하시는 게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는 10개를 사더라도 한 반은 사고 밀리면 산다는 생각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일단 기술적 분석 체크하고 이제 공부 차원이니까요. 보통 이 말씀드리고요. 내용 측면에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온 이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딱 보게 되면 이제 딱 이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 되는 쪽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암이죠. 암 관련된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쪽이 암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 일단, 항암제고, 두 번째가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희귀병도 생기고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경계 치료제라고 신경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이제 아직 알츠하이머라든지 여러 신경계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트렌드 신경계 쪽하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런 어,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에서 그래도 잘 팔리는 쪽, 이런 신약을 만들면 잘 팔리는 쪽이 이쪽이다. 가장 많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쪽이 이제 암 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 이제 암에 걸린 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화학 관련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든 항암제가 있었습니다. 항암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암세포도 이제 죽이지만 이제 건강한 세포도 이렇게 죽이는 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나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살도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암을 잡으려고 하다가 상당히 몸까지 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항암제, 암세포만 타겟으로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표적입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암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 세포만 죽이려 했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면역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이것만 아니고 이제 새롭게 기술 측면에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까지 새롭게 병용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술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암에 대한 어떤 암 치료제에 대해서 신약 물질이 이렇게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역 관련해서 T세포 관련해서 세포 치료제라든지 여기에 다양한 이제 여기에 새로운 관련된 이제 신약의 물질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의료 계통은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네오 이무텍은 여기 관련 회사인데요. 이 중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해서 폐암 관련된 신약 물질을 임상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다양한 적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같은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 신약 후보 물질 안 좋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는 결국은 이런 플랫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국에서 그렇지만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단일 신약 물질 하나로만 하면 많이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죠. 가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플랫폼 기업들, 그래서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있죠. 네오켄바이오도 있고 ABL 관련돼 있고 뭐 이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항암, 면역 항암 관련해서 연결이 크고요. 이게 그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회를 잘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 건수도 많이 줄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참고상으로 이제 한 해 동안에 그, 그 바이오 그 학회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반영하죠. 12월 달 정도에 하반기에. 그래서 암학회 예, 있고 5월 달에는 또 5월, 6월 달에 임상 종양학회, 하반기에는 또 유럽 종양학회, 폐암학회, 그리고 11월 달에는 면역 항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이때 많이 그 전에 좀 반응을 한다는 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언제 그 임상 그 결과를 언제 발표하냐면 이런 학회에 있을 때 가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모이거든요. 빅파마들 세계에 있는 이런 제약사들 다 모여서 지켜보기 때문에 거기서 좋게 또 결과가 나와준 다음에 그때 이제 기술 이전을 그때 하기 때문에 학회 관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내용, 기업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넥신 기업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립한 미국 법인에 관련된 이제 회사였는데 이제 올해 3월 16일 날 상장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그 미국에서 또 연결되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여기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T세포,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반으로 면역 항암제 치료제를 전문으로 한다. 예, 면역 항암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나온 게 T세포 예,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면역 항암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네온 이무텍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약사 여기 관련 파이프라인에서 20개 적용 중, 그러니까 병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픈 다양한 20개 적용할 수 있는 그 약에 대해서 이 로체라든지 메르크라든지 BMS 글로벌 제약사하고 지원을 받아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만약에 그 미국하고 유럽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기술 이전 시 이제 35% 또는 제품 판매 순이익의 35%는 이제 제넥신의 노열티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은 이제 T세포 억제제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CRT 네, 고형암 관련해서도 이제 T세포 관련해서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그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피부암 그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아까 말씀 그 하반기 11월 달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재료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종양학회에서는 이미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발표를 했던 점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나 가서 발표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그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기업이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암 관련해서 이제 이게 옵티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역 억제제를 그 관련해서 병용해서 그 임상을 합니다. 하나 가지고 앉지 않고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예, 이암 뭐 비소 그 세포 폐암 관련해서 이제 2022년도에 이상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점이 있고 아까 그 글로벌 회사들하고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그 900억 정도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예, 가이던스 관련해서도 예, 면역 항문 억제제 특허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치로유 가이드라인을 선점하고자 글로벌 제약사회에서 예,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은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 수급적으로 이제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네, 이렇게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정에 따라서 나왔을 때 예, 움직인다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네온 이무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아까 예, 했던 내용 다른 증권사에 나온 내용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죠. 네,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면역항암제인데 이제 새로운 이제 제3세대 치료법에 대해서 면역 감문 억제제하고 함께 병용해서 하고 있다는 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빅파마들과 진행하고 있는 게 임상 2상이 4개, 임상 1상이 9개, 전임상이 2개.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상용화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을 뭐 알아두시면 네, 향후에 또 이런 재료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다는 점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면역항암제 그 종양학회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네, 상당히 그 작년에 올라가다가 이제 재료가 많았거든요. 하반기에 재료 많다가 이제 좀 하락했고 한번 이제 그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한번 반등했다가 그 이후에 좀 그 바이오 기업들의 악재가 많이 쏟아졌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또 백신주로 많이 몰려가면서 예,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방은 지금은 이제 19,750원 구간이 하방 쪽의 최대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쪽 내려가면 안 되는 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을 탔죠. 5일선을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중요한 리스크 되는 부분이라는 점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추후적으로 갔을 때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종목이 싱겁게 끝났다 그러면 27,000원 구간에 저항이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주도해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3만원 초반대 구간부터 이쪽으로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가 이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한번 올라왔다가 이 위에 매물이 많아서 거래가 이쪽에 많이 실렸죠. 이렇게 거래량 여기 많이 실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가 많이 실렸죠. 거래량. 그래서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33,000원 이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회사도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플랫폼 관련된 ADC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예, 하나 케미칼 출신의 이제 이상훈 대표가 2016년 2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18년도 그 1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 그러니까 항체 그 중요성을 다시 좀 중요하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 그 우리 몸에서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중 항체 관련 중심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주목을 많이 안 받았는데 이제 ABL 이 회사가 파이프나 이중항체 그 중심을 통해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이름이 상당히 좀 어렵죠. 이제 약간 이제 그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파이프라인 이름이기 때문에 좀 영어로만 이렇게 그 약자로만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 트리커, IMF, 유한양의 3건의 기술 이전을 좀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예, 이 회사도 제가 초반에 제가 바이오 기업을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렸죠. T세포, 면역 관련된 이야기, 항체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T세포 관련된, 그 관련해서 예, 연결점이 있는 T세포를 활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활용해서 이중항체를, 좀 형성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관련 얌젠이 이중항체 기술 기반의 세계 임상을 뭐 중단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 부분이 좀 예, 그 전에 좀 안 좋게 작용했지만 ABL은 뭐 이상 없이 좀 진행되고 있는 점 네, 이런 부분이 말씀 좀 드리고요. 올해 그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한번 4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여기 주가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올라왔습니다. 발표하거나 기대감에 주가가 예, 2만 원에서 한 2만 6천 원 구간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제가 학회 시즌에 좀 많이 좀 주목받는 게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중항체 관련해서 직접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네, 3개 정도 그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된 내용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 미국 네, 네, 트리거사하고 국내에서는 유한양행하고 이제 기술 이전하는 것을 임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FDA 임상 일상인을 전 승인을 받고 예, 공동 개발사인 회사가 이제 관심을 좀 높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하게 되면 재료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 치료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탑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또 혜택이라든지 예, 이제 그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를 이제 받게 되면 다양한 뭐 일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자 투입되고 있다. 이건 너무 요약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다른 걸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이 파이프라인, ABL 관련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임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모든 암을 고형암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고형암의 적용 중에 이미 임상을 마친 단독요법, 그러니까 이 자체 내 신약 파이프라인 가지고 그 임상을 국내 일상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잘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추가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병용요법을 치료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면역 억제제를 함께 투여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죠. 예, 파클리탁셀, 니노노테칸과 이제 변형 투여해서 3반기에 투여를 마치고 하반기에 최종 임상을 종료한다. 결과가 만약에 올해 결과에서 보면 하반기에 정형학회에서 예, 발표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좋은 결과 발표가 되면 예, 또 재료가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4월 달에도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재료가 하반기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여기에 내용이고요. 네, 관련해서도 또 예, 한독과 담도암 적용증을 통해서 이런 면역 관련된 억제제와 함께 병용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예, 현재 파트너사인 타이거 그리고 이 회사의 미국과 중국에서도 임상을 이제 신청할 계획이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풍부한 임상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전유상을 발표했었고 4월 달에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유상 관련해서 동물 실험을 이제 단독 또 병용 네, 면역 억제제하고 병용해서 항암력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이 됐다. 네, 이런 치료제는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도 했지만 병용으로 해서 네, 뚜렷한 항암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가 된다. 환자들에게 새로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5월 달과 중국에서 이미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돌입한다.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기술 이전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이오 갭들은 이제 신약 가치를 높이고 나서 기술 이전하는 게 가장 이제 주가 면에서 긍정적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렇다면 예, 빅파마들과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예, 이암하고 췌장암 타겟으로라는 부분은 이제 FDA 임상 일상을 승인받아서 이제 6월 달부터 환자를 등록하고 하반기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예, 3반기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풍부한 임상 모멘텀이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징적이고 이런 부분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 기업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네오 이문테하고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제 나중에 학회 그리고 기술 이전이 강할 가능성 있고 임상 데이터도 있고 풍부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고 그래도 시장에서 트렌드가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바이오 기업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수급이 들었을 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이런 바이오 종목에서도 보통 이제 작년 코로나 백신 보셨지만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